자, 15장 재무회계 개념책입니다. 자, 재무회계 개념책이란 건 회계 기준과 별개로 우리가 재무회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또 체계적인 이론으로 설명해 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개념체계가 회계 기준과 만약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회계 기준이 우선이에요. 회계 기준이 우선이라는 거. 그럼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체계에서 말하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정보의 특성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말하는 것은 이해 가능성이에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 기업의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능성. 자,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이란 건 뭐냐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이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한 거랑 정보를 받지 않고 의사결정한 거랑 차이가 발생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용한 정보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 목적 적합성을 높이려면 하부 속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식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측 가치란 건 뭐냐면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그 정보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기업에 돈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이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만 정보의 유용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예측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피드백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예측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나의 예측치가 잘못됐다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이 회사에 이러한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 정도 달성하겠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측했던 것이 맞는지 어, 확인하거나 또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시성은 뭐냐면 자,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제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때 정보를 제공해 줘라. 적시에. 그래야지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좀 딱딱하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방에 KTX를 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KTX 시간표를 건네주면 이 시간표상에 몇 시에 출발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측가치예요. 그러면 거기 시간표에 9시에 출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출발을 해봤더니 9시 5분에 좀 지연해서 출발했어요. 그럼 이게 조금 예상 시간보다 좀 늦게 출발했구나라고 내가 예측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로 인해서.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KTX를 타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를 주는 게 의미가 있지. 기차 떠난 다음에 시간표를 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적시성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럼 이 신뢰성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부 속성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는 빼고 어떤 건 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충실하게 다 표현을 해서 정보 제공을 해줘라. 그래야지 이 정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자가 측정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기기가 있다 그러면 무게를 올라갈 때마다 무게가 전혀 막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 몸무게 재는 기계는 고장 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정보를 믿을 수 있으려면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다수의자가 측정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검증 가능성이에요. 중립성이란 건 뭐냐면 편의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편의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 가능성. 그럼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게 이제 기관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 1년도에 이 회사의 자산이 100, 부채가 70, 자본이 30이다. 이렇게 지금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이게 과연 재무 상태가 좀 나아진 건지 더 나빠진 건지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X1년도 것만 보고하지 말고 그 전년도인 X0년도 것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0년도에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였는데 X1년도에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별로 비교하게 되면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다라는 건 뭐냐면 A 기업의 이 회계 정보를 이 B 기업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기본 가정. 이걸 이제 회계 공준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자, 법인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이 사람처럼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서 그 기업의 우리가 회계 정보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 실체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기업이 한 달 후에 망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붕괴를 만약에 한다면 다음 달에 망할 거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없잖아요. 그럼 돈 지출하는 건 미래의 효익이 없다는 건 다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 기계를 샀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돈 나갔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거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이 자산의 원가를 배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익비용 대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을 계속 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에요. 자,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서 기간별로 나눠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최소한 1년
1년 단위로 우리가 회계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 이걸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 기본적인 흐름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기본 구조,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질적 특성들이 뭐가 있겠나라는 건데요. 크게 보면 이해 가능성,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가정하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지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앞자 따가지고 예피적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 가치. 당초에 예측했던 거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적시성은 뭐예요? 그 정보를 적시에 제때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이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피적,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예피적 이렇게 해서 하나 완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신뢰성이죠. 자, 그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표검중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의 재무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지 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겠냐.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측정할 때마다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측정값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립성은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표시하거나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어떤 편의에 치우친 거잖아요. 그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표 검중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회계 기간별로 비교도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기본 가정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걸 이제 회계의 기본 가정 또는 회계 공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기업은 실체가 없지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회계 단위로 보는 게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차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해도 이 거래 주체는 이 기업 자체죠, 법인. 그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의 실체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계속 기업의 가정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장부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다음 달에 망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청산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 효익이 없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우리가 기기장치를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그 수익 창출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로 대응시키는 이유도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일정 기간 단위로 구분해서 기간별로 보고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월부터 12월을 한 회기 기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기간별로 보고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위에 보니까 이제 제약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텐데, 그죠? 또 회계 담당자도 뽑아야 되고, 회계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회계 정보를 산출했는데 이게 얻는 효익이 투입된 비용보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보를 산출하는 데 의미가 있으려면 이 정보를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입니다. 자,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업무용 컴퓨터를 내가 100만 원에 취득을 하면 5년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정보가 유용하려면 컴퓨터 구입했을 때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는 것이 이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합리적인 것이지만, 자, 만약에 이 지출을 즉시 그냥 비용 처리해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이 큰 기업들이 소모품 1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럼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가 결산할 때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처리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그 재무제표 단위가 뭐 억 원이거나 100만 원 이상이에요, 단위가. 그러면 소모품 100만 원 구입한 거는 재무제표에 보이지도 않아요, 단위가 크니까. 이렇게. 그럼 과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 이게 소모품으로 했다가 소모품 비처리하는 이 회계 처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보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론처럼 원칙적인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중요성을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의사결정과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 나갔을 때 다 즉시 소모품 B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거는 지금 개념 체계와 관련해서는 객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가 언급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바로.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적 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은 뭐가 있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자, 중립성은 어떤 거였어요? 신뢰성이 하부 속성이었죠. 표, 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건 중립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자, 우리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뭐가 있었죠? 표, 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비교 가능성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아니죠. 그죠? 2번이죠.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하부 속성이 어떤 게 있었어요? 반복돼서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신뢰성의 하부 속성, 표, 검, 중, 그렇죠? 그러면 아닌 것은 피드백 가치, 예피, 적, 이거는 이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4번입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부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반기에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을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거 뭐죠? 그렇죠. 이건 예측가치죠. 예측가치. 그죠? 우리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예피적, 그 중에 예측가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가 객관식에서 나오니까요. 제가 요 교재 해놓은 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이 정도의 용어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